네, 오늘은 신차 장기 렌트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 뭐 이제 어떻게 내가 어떤 고객이 카니발 차량을 이렇게 견적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막막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견적서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이제 진행하는 순서를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으로 제가 찝은 차는 예를 들어 고객이 이제 지금 나온 카니발을 견적 요청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차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요. 이제 순서를 한번 짚어 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건요,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만 요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 이게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카니발이니까 기아 차량이잖아요. 여기 사이트에 보면 온라인 견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 여러 기아 차량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카니발이죠. 카니발을 찝어서 자,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9인승입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장 색상은 검정색으로 볼게요. 자, 이 홈페이지에서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트립에 따라서 내장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틀릴 수 있고요. 또 외장 색깔도 색상명도 틀리고 선택할 수 있는 색상도 다른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간혹 아주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사이트보다는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찝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오로라 블랙 펄이라는 색깔로 이제 검정색 명칭이고요. 그리고 내장 색깔은 지금 뭐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뭐 그레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건 브라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옵션을 이제 추가 옵션을 보면 제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를 고객이 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최종적으로 트림이 이렇게 나오죠. 차량가하고 이제 카니발 2.2 디젤 노블레스의 검정색 오로라 블랙 펄 그리고 내장은 새들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뭐 유보 내비게이션 이렇게 선택을 해서 3,895만 원 차량이라고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고객한테도 나중에 이제 이 차를 주문할 때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 차량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 차량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렌트사 중에 이제 전산으로 산출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엑셀로 산출하는 렌트사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엑셀 렌트로 산출할 때는 이런 차량 금액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차량가나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차량가는 3,895만 원으로 산출을 엑셀 견적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렌트사는 제가 임의대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도 그냥 제가 임의대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여기 그냥 단순히 산출하는 순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온 거라 여기 나와 있는 렌트료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방금 고객이 선택했던 카니발 2.2 디젤 9인승에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해서 차량가 3,895만원짜리 차량을 제가 입력을 미리 해뒀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을 보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개월수예요. 내가 몇 년 약정을 할 건지. 핸드폰도 뭐 이제 24개월 약정, 뭐 12개월 약정 뭐 이런 거 있듯이 그 약정 기간이라는 걸 먼저 다시 정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렌트료도 당연히 다르겠죠. 할부도 36개월 할부냐 48개월 할부냐에 따라서 할부금이 틀리듯이 렌트도 이 기간에 따라서
월 렌트료도 틀려지니까 어찌 보면 이 견적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개월 뭐 쭉 이렇게 있는데 렌트사마다 기간은 좀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30개월 이런 이제 이하권 계약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는 36개월, 3년, 48개월, 4년, 그리고 60개월,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 설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계약되는 거는 이제 48개월, 그리고 그 다음 60개월 요 정도가 계약이 가장 많은 일반 고객들이 많이 산출하는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선택들 하시는 48개월 기준으로 한번 산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 뭐 이행증권 그리고 선남 렌트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쉽게 보면 이거는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목돈 1,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보증금을 낼게요. 아니면 선수금을 낼게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렌트사를 최종적으로 나 이 차로 하고 싶어요 하면 심사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이 렌트로 진행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분은 조건이 좋으셔서 전혀 한 푼도 없이 그냥 완전 보증금 0원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분은 차량가의 한 20% 정도를 뭐 보증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구하는 대로 산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보증금부터 볼게요. 자, 보증금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쉽게 어디서 많이 듣냐면 부동산 월세, 월세 구하신 분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지금 부동산 114에서 사이트 하나 열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월세 방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러면 내가 집을 구해서 여기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에 45만 원 이 집으로 제가 계약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집주인한테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매달 45만 원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저 나갈래요 하면 집주인이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렌트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맡겼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넣었을 때 이거는 렌트사마다 또 할인율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놔도 이자가 발생하듯이 보증금을 넣었으면 렌트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렌트사의 기준으로 얼마 정도 인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초기 비용 없는 거랑 내가 1,000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넣었을 때 저 가격 비교를 요구한다면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0만 원 넣었을 때 렌트료가 대략 2차 기준으로 한 4만 원이 좀 안 되죠? 4만 원, 3만 8천 얼마 정도 될까요? 얼추 4만 원 정도 인하가 되는데, 이 보증금이라는 렌트를 이제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분이나 일반적인 할부로 주로 구매를 했던 분들은 1,000만 원 넣었을 때 인하가 4만 원 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럼 보증금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맡겼다가 나중에 4년 지나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4년 정기예금한 거와 유사한 방식인 거죠. 그러면 제가 정기예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KB 국민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정기예금, 그러니까 목돈을 맡겨놓고 이제 매달 이자만 받는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 금리가 0.85예요. 얼마나 요즘 저금리냐면 1,000만 원을 맡겼을 때, 자 볼까요? 48개월 동안 0.85를 정기 예금하면 이자가 34만 원 나온대요.
자, 거기다가 이게 또 저렇게 세금을 떼요. 그러면 28만 7,640원을 4년 동안 정기 예금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나누기 미리 해봤어요. 그러면 48개월 나누면 한 달에 6,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은행에 넣었다면. 그런데 렌트로 했을 때 보시면 자,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자, 그냥 4만 원으로 가정하면 아까 6,000원 5, 6 은행 이자보다 몇 배의 이자를 더 쳐주는 거야. 더군다나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제 금리로 따지면 이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중금리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이자를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보증금 넣는 고객들 중에 40% 넣는 고객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최대한 넣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정기예금과 비교를 하자면 이 렌트 상품의 렌트료 인하 수준은 엄청난 어찌 보면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보증금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보증금은 이런 개념이고요. 나중에 인수할 때도 상계 처리가 되니까 처음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여기 만기 인수 금액이라는 게 있죠. 이게 4년이 지났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시세는 나올 것 같아 하고 렌트사가 책정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나중에 인수를 하겠다 하시면 어쨌든 1,000만 원 내놓은 게 있으니까 한 1,100 정도만 더 내면 편하게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냥 나 이 차 반납할래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보증금의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헷갈리니까 이쪽은 없앨게요. 자, 그 다음 보증금을 할지 보증금 없이 할지 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정비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상품은 거의 나가는 계약건의 90%, 제가 볼 때는 한 99%까지는 과장일까요? 한 90% 이상은 10대 중에 9대 이상은 셀프 서비스, 그러니까 정비 없는 상품으로 나갑니다.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략 이런 거예요. 정비 서비스라고 하면 또 오해하는 부분이 모든 걸 다 정비를 해준다 이렇게 환상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자동차라는 게 소모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모품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약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맞춰서 해주겠다. 이게 정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만능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운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소모품, 경정비에 대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의 이제 뭐 입고 정비라든지 정비사가 방문해서 해주는 순회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누군가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가 정비를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비쌀 확률이 높으니까 경제적인 상품은 대부분 셀프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셀프 정비, 자가 정비를 하겠다 결정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 약정 주행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회사마다 틀려요. 뭐 2만부터 되는 회사도 있고 뭐 15,000보다 더 작은 주행거리가 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만, 2만 5천, 3만 뭐 무제한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주행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 1.5만 킬로. 그러면 4년 동안 6만 킬로 이하로 운행을 하신 분이라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초과 운행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6만 킬로를 약정을 했는데 제가 6만 1,000km를 탔어요. 그러면 유예 키로수가 있어서 괜찮죠. 근데 7만 킬로를 탔다. 그러면 9,000km가 더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키로당 100원, 90만 원의 위약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15,000일지 2만일지 고민된다면 저라면 2만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올라가는 폭보다 이거 이제 그
위약금이 더 높을 수 있겠다 싶으면 2만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뭐 이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고객이 원할 만큼 주행거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종료 시 처리 방식에 거의 계약의 이것도 99%가 선택형으로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또 회사마다 상품이 좀 틀려서 반납형 상품인데 나중에 이제 인수가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인수되는 이런 상품으로 판매되는 렌트사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택형이 뭐냐면 이게 보시면 반납형, 인수형, 선택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선택형만 되는 회사도 있고 뭐 반납형만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택형이 뭐냐면 만기 시에 인수를 할지 안 할지를 끝날 때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좋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잠깐 스쳐서 말씀드렸지만 차값은 한 3,900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이제 4년이 지나서 한 2,200 좀 안 되게 인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실제로 제 고객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 있었어요. 나 이때 만기 되면 어차피 이 차 필요 없어서 저는 반납할 거예요. 그랬던 분인데 만기 시점에 지나가다가 중고차 매장이 보여서 가서 물어봤더니 인수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시세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2,500의 시세가 인수를 하겠다고 한다고 가정을 치면, 그러면 내가 이 차를 필요가 없더라도 인수했다가 매각을 하면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득이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나는 무조건 인수할 거예요 이랬던 분인데, 자, 타다 보니까 뒤에서 들이받고 우리 와이프가 잠깐 운전하다가 끌고 먹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중고 시세라는 게 주변 환경에 영향이 많잖아요. 지금도 쌍용차가 지금 법정 관리가 들어가네 어쩌네 이러면 아마 쌍용차 지금 중고 시세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변 환경에 좀 민감한 게 중고차 시세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이 카니발이 중고 시세가 사고로 인했든 어쨌든 간에 중고 시세가 1,8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굳이 2,180에 이 차를 인수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냥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기 선택형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렌트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시점에 이 차의 가치를 보고 인수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현금 구매든 할부든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계약 기간 끝나면 내가 중고 시세 알아서 얼마 나올지 몰라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렌트 상품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산차로 가정했을 때 우리카드 렌터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렌트사는 사고관가 위약금이란 게 없어요. 그 말은 이 차 반납 시에 본넷이 교체됐어요, 문짝이 교체됐어요, 이런 거에 대한 중고 시세의 하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납 시에 사고로 인했던 어쨌든 간에 시세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반납하고 새로운 차량을 렌트를 하면 된다. 이게 어찌 보면 렌트의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형으로 이렇게 보통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픽스가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렌트료에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공급가, 부가세, 그리고 토탈 렌트료. 자, 이 말은 뭐냐면 부가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매달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인데 저는 부가세 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이 간혹 있거든요. 자, 우리 핸드폰 요금도 SK텔레콤이라고 치면 저 유고 요금제예요. 그러면 65,000원이어야 되는데 65,000원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저희가 과자를 살 때도 그렇고 식당 가서 7,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주문을 해서 카드를 긁으면 부가세라는 게 붙어 있어요. 부가세라는 건 모든 물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이제 기업과 기업 간 거래든 이런 거래에서는 부가세라는 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가 들어간 렌트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식당 가서 저 사업자 아니니까 저 7,000원에서 부가세 빼고 6,000 얼마만 결제할게요 이런 게 안 되듯이 어쨌든 부가세라는 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654,830원인데 개인 사업자라면 카니발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어찌 보면 59,530원을 더 인해받는 효과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세금적인 부분은 또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견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자, 요런 부분이 있는데, 자, 개인보험처럼 선택의 폭이 특약이나 이런 폭이 넓지는 못해요. 이게 업무용 보험이다 보니까, 영업용 보험이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법인일 때 임직원 특약이나 아니냐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대물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물은 일반적으로 렌트사마다 틀린데 기본적으로는 1억이고요. 2억까지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3억까지 되는 회사도 있고, 요건 렌트사마다 좀 틀려서 고객이 요즘 수입차가 많고 이러니까 대물을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물 정도는 좀 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기면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기면책 제도라는 건 일반 보험도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 혼자 운전하다가 실수로 뭐 어디 차를 끌고 먹었어요. 그러면 내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책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내야 된다. 이게 자기부담금인데 렌트에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은 내 사고로 인해서 어디 들이박았다 그러면 그냥 30만 원 정도 내면 렌트사에서 이 차를 원복을 해주고 수리를 해준다. 뭐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보에서 지금 하나 너무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선납 렌트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수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보증금보다 더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선납 렌트료는 뭐냐면 렌트료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 여유되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대신 선수금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을 내고요. 그 돈이 4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기 때 이 금액에 인수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딱 보면 고객들이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내고 4년 지나서 렌트료 내다가 2천만 원 내고 또 돈을 내고 인수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납 렌트료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을 48개월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8,400원을 미리 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죠. 65만 원 정도 되는 렌트료가 월 4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자, 이거의 장점을, 선수금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실제로 제 케이스도 그런데요. 저도 다자녀다 보니까 카니발이라는 차량밖에 운행을 못하는 형편이에요. 근데 나는 카니발은 필요한데 한 달에 한 40만 원대, 내 급여로는 한 40만 원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면 이 차 운행하는데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금 구매는 일단 내가 목돈이 안 돼.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은 돼. 그러면 현금 구매는 일단 안 되겠죠. 차값이 4,000원이니까. 두 번째, 할부를 한다 쳐요. 할부 금액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렌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보험료 별도로 내셔야 될 거고, 초반에 취등록세라든지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내다 보면 월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도 한 80에서 한 7, 80, 80, 90 정도 있어야지 이 카니발 차량을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렌트라면 40만 원대에 지금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대여료를 미리 선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렌트료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난 한 50만 원 정도 수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수중에 한 500 정도 내면
50만 원대 렌트료가 맞춰지죠. 그럼 내가 60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렌트료를 낮추고 싶어? 그러면 제가 납입한 금액만큼 렌트료를 조정할 수 있는 고무줄처럼 내가 원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선납 렌트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손해볼 건 전혀 없죠. 내가 미리 납입을 했고 매달 렌트료로 인하를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수금액에 이제 인수할지 아닌지 선택하는 건 보증금이나 선수금이나 무담보를 진행하나 똑같고. 그래서 보면 어떤 고객의 그분의 성향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선수금이 가장 맞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보증금이 맞을 수 있고,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나는 차는 필요한데 당장에 목돈이 없어. 그래서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보험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짜잔하면 최종 렌트료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이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하면 이제 렌트사의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차량 픽스 아까 됐잖아요.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조건에 가능합니다 하면 이 차량으로 주문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제가 좀 스쳐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다른 자료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